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HBM4의 콜 통과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HBM4 내년 거 완판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지금 완판 소식이 들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업체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그런데 삼성이 HBM4에서는 할인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BM3 12단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얘기가 아마 정설인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HBM4 이제 가격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하고 동급의 같은 가격을 달라는 얘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HBM4의 빅게임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값 받기 전략이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있습니다. 뭐 충격이랄 거 없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헐값에 이렇게 제품을 주는 거는 사실상 크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HBM4 상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파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4에서 가격 협상 전략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하여튼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 언론들이 마이크론이 HBM4의 설계가 잘못돼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26년 하반기에나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또 이 라인이 또 마이크론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CF4가 또 내년 거 HBM3, HBM4 완판했다는 얘기가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왜 삼성은 HBM4에서 할인 전략을 벌였을까? HBM3 12단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30%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으면 그러면 점유율을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점유율 확보 목적으로 해서 30%를 DC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에 그만 남고 기술 경쟁력을 어필하지 못한 전략적인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HBM은 조건이 다르다.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발하고, 또 이제 그 구글의 TPU가 또 있잖아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HBM4 이런 걸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그냥 싸게, 뭐 경쟁사보다 싸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 SK, 마이크론도 지금 내년 생산본이 완판이 됐는데 이제 남은 거는 삼성밖에 없는데 삼성이 굳이 할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HBM4는 공급이 아니라 가격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삼성은 HBM4에서 굳이 할인해서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제는 나도 독점 공급망의 일부분이다. 할인은 없다. SK 하이닉스와 동일한 가격을 받겠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그런데 그동안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500 중반에서 계약을 했죠.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56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580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500 중반대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격 기준점, 프라이스 앵커가 된 거죠. 가격이 기준이 딱 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가 될 건가 조금 떨어질 건가 이것만 남은 거죠. SK HBM3 12단에 $300 중반대 대비해서 50 내지 60%가 상승한 거죠. 이 그래프도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전문 분야에 유노가미 타카시 일본 반도체 연구소장이 24년입니다. 24년에 예측을 했는데 딱 보세요. 여기가 이 HBM4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540라고 딱 해놨고 HBM3가 $372예요. 정확해요. 일본의 HBM을 못 만들어요. D램조차도 못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벌써 그냥 1년도 훨씬 전에 벌써 이렇게 딱 예상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죠. TSMC가 베이스 달리를 하죠. 그리고 원가가 높아졌죠. 그러나 엔비디아는 그래도 왜냐면 SK 하이닉스 성능이 좋죠. 수율도 좋죠. 레이턴시도 좋죠. 전력 모두가 SK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가격을 올려도 물량이 모자란 판에 독점적인 지위가 그냥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SK에. 그러니까 SK가 부르는 가격,
을 엔비디아가 들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승부수가 된 거죠.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강점이 있습니다. 가격 동등화. 가격 SK처럼 해줘. 빠른 공급 우리 빨리 해줄게. 우리는 원시 디램이야. 다른 경쟁사보다 적어도 한 세대 앞선 제품이야.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6개월에서 1분기만 늦게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초도 물량이 들어갈 겁니다. 벌써 4분기부터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급망 안정성에서는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공급 타이밍이 조금만 앞당겨줘도 가격 협상력이 아마 급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예상되기는 삼성이 내년 하반기나 공급하지 않을까 했는데 2분기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은 원시 디램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SK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한 세대 앞섰습니다. 원피 디램보다 원시 디램이 기술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HBM4에다 원시 디램을 적용을 했는데, 그런데 삼성은 우리는 반세대 한 세대 앞선 공장이다.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인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한 세대 앞선 디램으로 만들었는데 SK하고 같은 가격을 받는다? 할인이죠. 뭐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절대적인 관건은 수율입니다. 현재 알려진 삼성의 HBM 수율은 원시 디램 기준으로 해서 50%입니다. 이것을 과연 양산 기준인 70에서 8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파운드리든 디램이든 수율 개선하는 수율이 아주 귀재인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차지했어요. 그 의미가 상당히 하더라고요. 수율 50%는 생산해봐야 절대적으로 손실 구조예요. 웨이퍼 2장당 1장은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고는 삼성이 이 수익 구조 아니면 엔비디아로부터 좋은 가격을 받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SK와 맞추려면 수율을 반드시 70% 이상 80% 정도는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수율. 삼성이 아주 수율 지긋지긋합니다. 디램도 막 그냥 수율이 잘 안 나오고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60%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얀 게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수율 그냥 이 60% 수율인데, 이게 적어도 디램에서는 80% 이상 돼야지 나오는데 지금 HBM에서는 적어도 70% 이상은 돼야 되죠. 마이크론의 변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보도들은 마이크론의 HBM4의 이 설계를 잘못해서 재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26년 하반기에나 뭐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마이크론의 CF4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건 26년에 HBM3, HBM4 완판했다고 이게 딱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그 뉴스들이 사과 방송이 한 개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25, 26년 물량 대부분의 계약을 완료를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초과 수요는 생산하는 쪽쪽 팔리는 시장이 돼.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마이크론도 만들면 다 팔리고 삼성도 만들면 다 팔릴 건데, 삼성이 아직까지 마지막 콜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마이크론의 완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모두 멀티 밴더 구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돌아가는 물량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삼성만 남은 것이 아니라 삼성에게 물량이 강제 배분되는 구조다. 말이 재밌죠? 삼성만 남아서 이제 삼성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 돌아갈 이 배분될 몫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삼성이 만든다 그러면 삼성 그 물량도 가져갈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삼성이 약간의 배짱을 부리고 가격을 올리는 그런 핵심 배경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구글입니다. 구글 TPU 물량도 삼성의 가격 인상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구글 TPU나 엔비디아의 GPU나 기본
기본적으로 HBM이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뭐 성능에서, 저 사용처에 따라서, 전력에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HBM과 DDR5, LPDDR 들어가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글 TPU는 엔비디아처럼 HBM4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아이언우드 7이 11단 HBM3E가 내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 8단은 이미 구글이 확보를 했습니다. HBM4에서도 공급원 다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HBM4로 만드는데 구글이 아이언우드에서 HBM3E로 계속 밀고 나가지는 않겠죠. 내년 어느 때쯤 되면 HBM4를 쓰겠죠. 구글은 삼성 파운드리하고 깊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어떤 이렇게 연관성,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구글 TPU 양쪽에서 HBM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역시 SK 하이닉스와 이제 그 가격 동등성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아이언우드입니다. 아이언우드 TPU입니다.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HBM 시장 구조가 삼성에게 유리한 구도가 됩니다. 전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율이 7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결론적으로 HBM4는 가격이 오르고 물량은 모자라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의 현상이 뭐냐? SK 하이닉스가 완판되고 마이크론도 완판되고 남아있는 거는 삼성이 이제 CS 샘플, 커스터머 샘플 테스트 문제만 해결되면 물량은 자동적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에 갈 거냐? 뭐 구글에 갈 거냐? 메타나 뭐 테슬라에 갈 거냐?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 KS 마크에 해당되는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만 통과하면 물량은 자동으로 배정될 수가 있다. 삼성에게 유리한 조까지 3가지. 엔비디아의 공급만 리스크. 그래서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만 단독으로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삼성이 원시 D램을 이 기술적으로 경쟁사에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구글 TPU가 있죠. 구글 TPU 아주 이게 감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구글을 뭐 반박을 하면서 구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은 역시 뭐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수율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현재 50%, 목표는 80%. 이 갭이 좁혀지면 삼성은 SK 하이닉스와 동등 가격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원시 D램 때문에. 자, 최종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HBM4 시대에는 삼성에게도 황금기입니다. 이 수율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삼성은 HBM3에서 저가 전략을 버리고 HBM4에서는 프리미엄 가격 받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략은 현재 시장 구조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틈새를 잘 노린 거죠. 공급 부족, 경쟁사 완판, 엔비디아, 구글, 멀티밴더, 삼성, 원시 D램 이런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늦게 진입을 하면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삼성이 HBM4에서 단가를 550에서 58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의 기술력에 달려있다. 만일 수율 개선까지 성공한다면 삼성 HBM 사업도 SK 하이닉스 수준의 고수익 사업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다 성숙되어 있어요. 삼성이 잘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소화해 줄 준비가 있다. 다 돼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